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살았던, 언젠가부터 너무나 식상해진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공주님이 된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푸르디 푸른 눈동자에 반했으며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는 그녀의 금발머리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들을 사로잡은 건 오직 그녀만이 풍기는 우아한 분위기와 상류층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부드러운 얼굴선, 연기력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엔 한나라의 왕비가 되어버린 정말 영화와도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죽음까지도요. 이 주인공은 우아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전설적인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라고 합니다. 그녀의 신데렐라 스토리와 우아함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패트리시아 켈리는 1929년 11월 12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집안은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 브래덴 켈리 경은 잭 켈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고 스컬 운동선수로 무려 3번이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스포츠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동부에서 제일 큰 규모의 벽돌 사업을 했고 자수성가형 백만 장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긴 했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체육부 지도자로 임명되기도 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마가렛 캐서린 켈리는 템플 대학에서 물리교육을 전공한 수재였고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 물리교육학부에서 최초의 여성 학부장이 된 여성이기도 했으니 아버지는 체육계와 정치계에서, 어머니는 여성계와 지식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물들이었던 거였죠.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고 그레이스 켈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우아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집안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으로 이에 맞게 명성이 자자한 여성 카톨릭 학교인 라베닐 아카데미에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뛰어난 외모 덕분에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모델 행사도 했었고 12살에는 주연으로 연극에도 출연하는 등 숨길 수 없는 그 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 그녀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수학 성적이 낮아 1947년 7월 베닝턴 대학에 낙방을 하게 되고 이에 진로를 연극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연기자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당연히 그녀의 부모님들은 탐탐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 켈리는 연기학교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었고 꽤나 노력파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레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발성과 연기 연습을 하는 등 정말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끈기와 노력 덕분에 단역부터 시작했지만 1951년 그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14시간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하게 되었고요. 데뷔 5년 만에 1955년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2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동갑내기 오드리 헵번 그리고 마릴린 먼로와 함께 당대의 트로이카를 이루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천재 감독을 만나게 되어 뮤즈로 대우받으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 그레이스 켈리가 귀족적이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배우로 칭송받으며 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순하고 도도해 보이고 우아스러운 이미지의 그레이스 켈리였지만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별명은 유부남 킬러였다고 합니다.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은 청순한 이미지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 전이나 후나 수많은 남자들과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영화를 찍게 되면 언제나 상대 남자 배우와 연문을 뿌렸는데요. 처녀 총각이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거의 다 그녀의 아버지일 뻘되는 유부남들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륜 관계를 언제나 이어갔던 거였죠. 또한 히치콕 감독과 많은 작품을 함께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치콕도 역시 그레이스 켈리를 일컬어 차가운 외모에 가려진 뜨거운 화산 같은 여자, 눈 덮인 화산이라 불렀다 합니다. 레이 밀란드라는 배우인데요. 그는 그레이스가 어렸을 때 브라운관을 통해서 짝사랑하고 바라만 보았던 스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연상의 유부남, 무려 22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다이얼 M을 돌려라. 이 영화에 같이 출연을 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동경하던 그를 가지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둘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촬영장에서 미래를 즐기는 대담한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의 부인이 알아채버리게 되었고 분한 마음에 찾아가 머리채가 잡히는 그 개망신도 톡톡히 당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슈에 목말라 있는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레이스 켈리를 가정 파괴범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게 되자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뻗쳤건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화 상류사회에서 같이 출연했던 빙 크로스비라는 배우와도 그 적절치 못한 관계를 이루고 말아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유부남 킬러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이번에는 26살이나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빙 크로스비의 개인 별장에서 만나면서 오직 육체적 탐닉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빙 크로스비의 아내는 암투병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26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워댔으니 이 남자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론의 비난을 정말 많이 받았겠죠.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냥 순수한 만남이다. 이렇게 주장하였으나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연달아 이런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자 그레이스 켈리는 청순한 외모 뒤에 감춰진 색정증 환자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고요. 영화계 남자들이랑 하도 연문서를 뿌리고 다니니 당시 섹시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레이스 켈리에 비하면 그냥 정숙한 숙녀다. 이런 농담이 미국 사회에 유행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스캔들을 몰고 다니던 그레이스 켈리는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러시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올렉 카신이라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크나큰 인기가도를 달리던 그녀가 갑자기 왜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둘의 결혼 발표를 그레이스의 부모님은 너무나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디자이너가 애딸린 이혼남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켈리 역시 그에게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프랑스에 촬영하러 갔다가 그만 프랑스 배우와 눈이 맞아버리고 맙니다.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자신의 뱃속에 있던 소중한 생명을 낙태시키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레이스 켈리에게 일생일대의 전환, 영화와도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화보 촬영차 모나코에 방문했던 그녀에게 당시 모나코의 왕자였던 레니의 3세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였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그레이스 켈리는 백조라는 영화에 출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유럽 왕실을 다룬 코미디 영화였으며 그녀의 배역은 바로 공주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그녀의 미래를 암시해주는 것 같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켈리는 레니의 3세의 정성어린 애정 표현에 급격히 마음이 기울어져 갔다고 합니다. 모나코의 왕자 레니의 3세가 혼자 지내기엔 왕궁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런 위트 있는 대사와 함께 1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호화 요트를 선물하며 절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브랜드 까르띠에 아시죠? 이 레니의 3세가 켈리에게 준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바로 명 디자이너 까르띠에가 직접 제작한 반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억 원이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신분 상승 욕구가 강했다고 전해지는 이 그레이스는요, 정녕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26살이라는 나이에 그 화려한 연예계를 은퇴하고 1956년 4월 18일 레니의 3세와 무려 일주일 일정으로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한순간에 모나코의 왕비에 등극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신데렐라 드림을 이룬 그레이스 켈리. 그녀는 세계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 되었고, 여배우와 왕자의 동화 같은 이 결혼은 20세기 최고의 결혼식 중 하나로 손꼽히며 헐리우드 여배우에서 한 국가의 왕비로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레이스 켈리가 상류사회라는 영화에 출연하였을 때 같이 출연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배우로부터 $2를 선물 받았는데, 후에 이렇게 모나코의 왕비가 되자 이 지폐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속설에 더욱 힘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레니의 3세와 켈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믿겨지지 않는 그 이야기에 걸맞게 여러 음모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게 모나코를 집어삼키려는 프랑스의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계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모나코 왕국은 바티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지만 엄연한 독립국이고 면세 혜택 때문에 부자들이 몰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1918년 모나코는 프랑스와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 레니의 3세가 직계 후계자를 갖지 못할 경우 모나코가 프랑스에 합병, 귀속되어진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 조약에 레니의 3세의 절친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중간에 작업을 한 결과라는 이 음모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번졌다고 합니다. 이왕 후계자를 낳아줄 아내를 구하는 김에 미국에서 잘나가는 여배우랑 결혼해서 미국 관광객들을 모나코로 엄청 유치시켜 프랑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계획인데, 이 그레이스 켈리가 너무나도 이 조건에 알맞았던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잉그리드 버그만, 마릴린 먼로 등도 이 모나코 왕국 왕비 후보였다고 하는데요. 잉그리드 버그만의 국적은 스웨덴, 원래 유럽 출신이었고, 이 마릴린 먼로는 조금 맹해 보이는 백치미 때문에 왕비 이미지와는 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생활은 좀 그렇지만 냉정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가진 그레이스 켈리가 낙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왕비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이슈를 끌었기에 미국 관광객이 모나코로 자연스레 몰리게 되었고, 모나코의 관광사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없을 경우 모나코는 프랑스에 합병된다는 그 조항이 있었잖아요.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낳아야 했던 이 그레이스 켈리는요, 첫째 딸 캐롤라인, 둘째 아들 알버트, 그리고 막내딸 스테파니까지 출산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모나코 왕국을 여러가지 이유로 구하게 된 그레이스 켈리.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그녀는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모나코의 상징으로 기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모의 여배우가 진짜 왕자를 만나게 되어 꿈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실제 그레이스 켈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 동화 속의 공주님처럼 행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나코 왕실은 여배우 출신의 왕비 켈리를 공개적으로 무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남편 레니의 3세는 잦은 외도로 그녀를 항상 외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 나라에 시집와서 다른 문화와 환경을 접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켈리는 그 화려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에 그녀 역시 외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켈리의 단짝 친구 캐롤린 레이벌드라고 하는데요. 모나코까지 와서 결혼식 들러리까지 서줄 정도로 둘의 사이는 아주 각별했다는데요. 하지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었던 이 그레이스는 절친의 남편과 절대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맺게 되었고, 후에 캐롤린이 자신의 남편과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레이스도 그 친구의 남편과 주고받은 그 낯뜨거운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편지가 공개되면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부 갈등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졸부 집안의 여배우 출신 며느리 이 그레이스를 정말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아예 대놓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그레이스 켈리가 멋지게 티아라를 장식하고 있지만요. 정작 모나코 왕실에서 가장 유서 깊은 티아라는 착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왕실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그 티아라를 그레이스에게 물려주지 않고 바로 건너뛰어 손녀딸 캐롤라인 공주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레이스를 무시했던 그 시어머니 역시 따지고 보면 술집 여가수가 낳은 사생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켈리는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모든 걸 내팽겨버리고 헐리우드로 컴백하려는 의지도 보였으나 결국은 마음을 추스리고 발레 학교, 오페라 극장 등을 세우고 자선 사업에 충실하며 왕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시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 피는 못 속이는 건지 그녀의 자녀들이 커갈수록 요란하고 문란한 사생활을 펼치며 하루도 조용할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3명의 자녀 모두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빼어난 외모로 숱한 가십거리를 몰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 켈리는 이런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말년에는 우울증이 오는 등 또다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켈리의 자식들은 모두 막장극을 많이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장녀 캐롤라인 공녀는 어머니와 비슷하게도 연상의 남자를 좋아했던 것일까요? 17살 연상의 남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다가 서로 맞바람을 피우며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3살 연하의 두 번째 남편, 이탈리아 석유업계 재벌 가문의 막내 아들 스테파노 카시라기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3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소 얌전히 지내다가 3살 연상이면서 친구의 남편인 하노버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공, 그 남자를 빼앗아 1999년 1월 23일 자신의 42번째 생일날 3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역시나 속도 위반으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별거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편의 가문이 훨씬 좋아서 캐롤라인 공녀가 이혼은 끝까지 안하고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알베르 2세라고 하는데요.
그 역시 여자들과의 좋지 않은 소문들을 엄청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모델들과 난교 파티를 하고 이에 거절하는 모델은 패션쇼에 못 세우게 했다는 등 그 갑질 소문이 언제나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영선수 샤를린 위트스톡과 결혼하였는데요. 이 결혼 역시 뒷말이 많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나코에서 개최된 수영대회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을 키워갔다는 그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하였지만, 이 샤를린 위트스톡이 알베르와 결혼하기 싫어서 3번이나 도망치려다가 붙잡혀서 강제로 결혼을 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의 나이는 무려 20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막내딸 스테파니 공녀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던 것일까요? 모델과 가수로 활동하겠다고 엄청나게 일을 벌였고요. 심지어는 서커스 단원으로 활동하겠다고 그 서커스단과 유랑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이혼을 2번이나 한 데다가 그녀 역시 몇 차례나 유부남들과 바람이 나서 남의 가정을 깨기도 했고 사생아까지 낳기도 했다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책맞게도 왕실 경호원과도 연문을 뿌리는 바람에 보다 못한 아버지 레니의 3세가 그녀를 궁전에서 쫓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손주들 역시 그녀를 닮아 한해무한다고 전해지는데요. 장녀 캐롤라인 공녀의 딸인 샤를로트 카시라기가 오히려 할머니 켈리의 미모를 빼다 닮아서 패션 모델로도 활동하면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프랑스 코미디 배우와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낳는 등 평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모나코의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안드레아 왕자라고 하는데요. 그도 역시 할머니를 닮은 것일까요?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며 세계 부자 순위 88위인 밀러 맥주로 유명한 산토 도밍고 가문의 타티아나라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쓴 소년이 둘째 왕자 피에르 카시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도 역시 형과 함께 이렇게 모델 포스를 자랑하며 아리따운 여자친구와 그 화려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사다난한 정말 영화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그레이스 켈리인데요. 그녀의 마지막 역시 그 영화와 같았다고 합니다. 1982년 9월 13일 막내딸 스테파니와 프랑스 여행 후에 모나코로 돌아오던 그레이스 켈리는 딸과 말다툼이 있은 후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손수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차는 탈선을 하여 절벽에서 추락을 하고 맙니다. 스테파니는 물론이고 그레이스 켈리는 엄청난 부상으로 무의식 상태였으며 다음날 모나코 병원에서 정신을 되찾지 못한 채 52세라는 나이에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발작이 아니라 켈리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이라 추측하였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말썽쟁이였던 그 딸 스테파니와 함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갑자기 운전대를 바꿨다는 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울증도 있었던 터라 이럴 바엔 같이 죽자, 이런 심정으로 운전했을 거라는데, 이 사고는 그레이스 켈리의 1955년도 영화 나는 결백하다에서의 자동차 씬을 모방한 자살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의 상황은 아무도 모를 것이고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스테파니 공주 역시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활용 가치를 상실하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 모나코 왕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그레이스 켈리를 왕실 사람들이 제거해 버린 거라는 그런 음모론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1982년 9월 18일 세상에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음모론, 루머가 등장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왕비의 죽음은 모나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남편 레니의 3세 역시 장례식장에서 크게 통곡하며 이후 재혼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식들과 함께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났고 그레이스 켈리 곁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의 3세는 자신들의 결혼식을 올렸던 그 니콜라스 대성당 지하 왕실 묘역에 안치되어 영면을 누리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나코의 상징이 된 이 그레이스 켈리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는 영국 왕실가의 신데렐라,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보며 자신과 비슷한 운명의 처지라 생각했던 거였을까요? 생전에 그녀와 가깝게 지내며 왕실가의 애환을 알려주고 조언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 역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엔 어찌 보면 낯뜨거운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지만 모나코 왕국을 살리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그 사랑을 받았던 왕비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배우에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된 정말로 영화와도 그 동화와도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